잠깐 좀 연결하고 갈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최대 관심사는 사실 정치도 아니고 어떤 사건 사고도 아니고 날씨 아닌가요? 날씨. 여러분의 문자도요. 오늘 날씨를 묻는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64년 만에 이런 강추위가 왜 갑자기 찾아온 건지, 며칠 전까지 반팔을 입다가 어떻게 갑자기 얼음이 얼 수 있는 건지, 올 겨울, 가을 겨울 내내 이런 건지 이분에게 질문하죠.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반기성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지금 정상 아닌 거 맞죠? 이례적인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례적인 날씨죠. 예. 서울 같은 경우 영상 1.3도로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7년 만에 한파였죠. 64년도 아니고 67년입니까? 네네. 예. 그리고 한파주의보가 만들어진 게 2004년인데 그때 이후 처음으로 네. 10월 17일에 발령되었고요. 서울 공식 관측은 1.2도였지만 은평구는 영하 1.8도, 중구는 영하 1.4도, 0.4도를 기록하면서 네. 서울에서 이제 공식 관측 얼음이 관측되었죠. 평년보다 17일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악산이 영하 9.3도였고요. 향로봉이 영하 8.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경기 동부, 강원도 전체,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전북 동부 내륙 지방은 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요. 올해 특이하게 제주도 한라산 고지대에서는 올가을 처음으로 상고대도 관측됐다고 합니다. 자, 분명히 이례적인 게 맞다. 67년 만에 10월 추위 맞다 하셨는데 이게 서서히 추워진 거면 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반팔에서 패딩이 되니까 너무 얼떨떨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이렇게 반팔 입다가 갑자기 얼음이 올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9월 중순서부터 계속 평년도 이상 고온 현상을 보였습니다. 예. 10월 초에는 대구가 114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고요. 네. 강릉이 32.2도 기록하면서 1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고 경남 의령에서는 10월에 열대야도 발생했었죠. 이렇게 이상 고온이 발생했던 것이 이제 아열대 고압대가 이례적으로 강하게 우리나라로 발대로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예. 바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아열대 고압대가 급격히 수축을 하고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정말 급격하게 빨리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이런 기압계 변화가 생긴 것은 첫 번째는 17호 태풍 라이언록, 18호 태풍 곰파스가 중국 남배상을 지나서 베트남 쪽으로 지나가면서 네.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풍 17호, 18호가 베트남을 지나가면서 차가운 그 위쪽에 있던 차가운 공기들을 끌어내렸어요, 아래로. 네, 그런 역할을 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지상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아주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로 확정을 해왔고요. 예. 세 번째로는 상층에서도 지상뿐만 아니라 상층에서도 제트기류가 사용하면서 남아해 왔거든요. 우리나라 쪽 길게. 그러면서 차가운 북극 강기를 한반도로 끌어내렸고요. 네 번째는 지금 북극 진동이 음해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해지수를 보이는 경우가 대개 우리나라가 추운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평년 기온보다 거의 10도에서 15도 이상 예. 아주 매우 낮은 이례적인 한파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5가지 이유가 한 번에 겹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어리둥절한 강추위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건데 이대로 그냥 쭉 겨울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가을이 오긴 옵니까? 계속 춥지는 않죠. 예. 일단 오늘 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4도 이상 오르면서 예. 서울이 영상 15도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으로 비가 시작되면서 내일 오전에 그칩니다. 그리고 다시 2차 한파가 내려옵니다. 어제 17일 한파보다는 좀 약하지만 서울이 수요일 아침 영상 3도로 평년보다 무려 7도 이상 낮은 기온을 다시 보이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륙으로는 거의 다시 영하권으로 다시 다 떨어집니다. 2차 한파가 언제 온다고요?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2차 한파가 다시 온다. 예. 네네. 목요일부터 이제 기온은 서서히 올라간 다음에 일요일은 네. 24일 정도 되어야 평년 기온으로 일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한파는 한 일주일 정도 기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K에 대해서는 일단 올 겨울은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겨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쯤이면은 다시 평년 가을 기온으로 돌아오긴 한다는데 보통 겨울 날씨 예보를 요쯤이면 해 주시잖아요. 올 겨울은 네네.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 올 겨울은 지금 기상청은 12월까지 계절 예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예보에서도 11월, 12월이 평년보다 추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 KUL에서는 이제 내년 1월, 2월까지 예측을 했는데 네네. 내년 2월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라니냐 상태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라니냐요. 네, 라니냐가 있는 해 겨울은 우리나라가 되게 추운 경향을 보이고요. 다음에 이제 북극 빙하가 많이 녹고 있기 때문에 네. 추울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에 이 북극 진동 지수가 올해 겨울에 상대 음해 지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좀 보면은 올 겨울이 평년보다 추운 겨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 분들 계세요. 아니, 지구 온난화면은 겨울도 따뜻해져야지 왜 추운 거야? 왜 강추위가 오는 거야? 왜 한파가 오는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이 올라가서 북극의 얼음이 높고 제트 기류가 흐트러지고 이러면 결국 그 추운 기온이 아래로 쑥 내려와서 무지무지 추운 겨울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올 겨울 평년 겨울보다 좀 더 추울 것이다. 이유는 라니냐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어제 오늘의 이 이상 날씨, 이상 한파 이것도 혹시 지구 온난화랑도 영향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올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폭염, 뭐 북극 시베리아 폭염이라든가, 예. 뭐 미국 서부부, 캐나다 서남부 폭염. 이 시베리아 쪽의 폭염은 슈퍼컴퓨터 예측으로 한 8만 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 8만 년이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서부나 캐나다 올해 서남부 폭염은 거의 2000년 만에 폭염이라고 세상에. 거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기온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건 지구 온난화를 위한 기후 변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기후 변화의 특징이 기온의 진폭이 아주 매우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진폭이요. 막 추웠다, 막 더웠다, 그냥 왔다 갔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폭염, 또 혹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끝으로 하나만요. 네네. 이렇게 날씨가 계속 이런 식으로 기후가 변하면 봄과 가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거 맞아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이제 4월에 기상청이 100년간의 관측 자료 가지고 분석한 걸 보면 여름은 지난 100년 동안 20일 늘었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습니다. 봄이 6일 늘어나고 가을은 4일 정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기후변화로 해서 미래에는 결국 거의 봄과 가을은 아주 잠깐의 간절기만 나타나고요. 거의 여름과 겨울의 두 계절로 변해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들 이제 그런 얘기들 요즘 많이 하는데 아이고 가을이 없어졌어, 봄이 없어졌어. 근데 그냥 우리 느낌만이 아니라 데이터상으로도 이론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많이 씁쓸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